네, 백운계 시사 1번지 오늘 함께할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주 전 의원,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정진남 조선대 개공교수,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네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장성철 교수, 네. 정호영 후보자가 사퇴했는데 너무 오래 끌었죠? 늦었죠. 43일 만에 사퇴를 했습니다. 예. 여당에 있는 인사들도 사퇴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야당은 물론 처음부터 반대를 했고요. 국민적인 여론조사를 보면 장관으로서 부적절하다가 훨씬 높은 여론조사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 예. 나는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버텼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이 과연 공직을 담당할 만한 상식적인 판단 능력을 갖고 있느냐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왜 버텼을까요? 본인이 여기서 물러나면은 결국에는 본인에게 향한 여러 가지 의혹들, 자녀들을 향한 의혹들을 인정한다라고 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아직도 부당한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라고 계속 항변을 하고 있잖아요. 물러난다는 것은 그걸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대통령께서 지명 철회하는 것은 또 다른 정치적인 부담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자진 사퇴하도록 주위에서 여러 압박과 눈치를 줬는데 정호영 후보자는 그런 거에 아랑곳 없이 본인 생각만 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진남 교수, 지난번에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떠날 때는 말없이 떠났는데 정호영 후보자는 꽤 많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법적으로 또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부당한 행위가 없었다. 수사했어도 부당한 거 안 나왔겠죠? 글쎄요. 근데 경찰 수사는 또 진행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지켜봐야 될 문제고요. 본인이 어떤 법적으로나 실정법에 위반하는 그런 그 사안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변한 상황인데 저는 뭐 떠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높은 그 공정과 상식에 입각한 국민적 눈높이에 많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더 온당해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뭐 지명 철회 이런 것들까지 검토했겠지만 저는 뭐 정호영 후보자의 사퇴 못지않게 그 이렇게 1년에 43일 동안이나 지연되면서 여야 간의 어떤 협치 무드가 어떻게 보면 늦게 발동이 걸린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 인사 스타일도 한 번쯤은 되짚어 봐야 된다. 이를테면 의리와 신뢰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국민의 눈높이, 민심을 보다 더 받드는 그런 대통령의 리더십이 어찌 보면 좀 아쉬운 대목이었다. 이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이제 사퇴 시점을 놓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윤희석 대변인, 이제 사실 한덕수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 처리하기 전에 사퇴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넘어갔고 민주당이 지켜보는데 사퇴는 하겠지 대체로 이제 예상을 했는데 또 정상회담이 생겼어요. 아마 또 대통령 입장에서 봤으면 정호영 후보자 사퇴 이런 게 나와서 정상회담 의미를 좀 퇴색시키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 그런 시점도 있겠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퇴했다는 거를 역으로 생각해 보면 대통령 또는 대통령 측에서 실질적으로 압박을 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 할 수 있었잖아요. 충분히 그 전에라도 대통령이 뭐 신문에도 오늘 나왔지만 뭐 사실상 경질이다 그러는데 경질할 수 있었잖아요. 지명 철회를. 근데 안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정호영 후보자 진짜 본인이 계속 내가 자진 사퇴를 해야 되느냐 이 고민을 하고 그 시간 동안 대통령은 가만히 있었다고밖에 해석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본인 스스로가 아까 그 캐릭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입장을 얘기하면서 결국 사퇴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통령이 아무리 임명권자지만 그분의 어떤 명예나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놔뒀다 정도 저는 생각합니다. 예. 김영주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이제 여기서 두 가지 좀 짚어야 될 지점은 처음에 정호영 후보를 아무도 스크린해서 처음부터 올리지 말았어야 될 후보인데 그것을 아무도 대통령의 뭐 내가 아는데 그 사람 좋아했을 때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어차피 그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끝까지 지금 현재 시민단체로부터 고소고발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이제 수사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마지막까지 대통령께서 예우라는 차원으로 방탄조끼를 입히려 했다. 그만두더라도 제일 끝까지
미리 정리하지 않는 수순으로 대통령이 정호영 후보에 대해서 본인이 점지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어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면 정호영 후보자가 버텨줌으로써 다른 논란이 있는 후보자들 좀 막아준 측면도 있었죠. 어떻게 보면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이 상당히 그 결과론적인지는 모르지만 지략적이다. 어쨌든 한덕수 총리 인준을 받아내고 그다음에 확실하게 확인하고 난 다음에 하나 이렇게 이미 버려야 될 카드 이렇게 자연스럽게 던지는 그런 부분들이 물론 뭐 이거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도 어떤 면에서 한동훈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민주당이 전국의 주도권을 잃었다는 것 때문에 훨씬 여유 있게 대통령이 정호영 카드를 쓸 수 있었다. 예. 뒤로 이렇게 남겨놓고 갈 수 있었다. 밀어붙일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진작에 낙마시킨 후보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장성철 교수 만약에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 부결시켰다면 정호영 장관 임명했을까요? 오늘 나온 각종 언론의 뒷얘기들을 들어보면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었다. 네, 그러니까 지난 주말 지난주부터 계속 좀 여권에서 아유 정호영 당신 좀 그만둬라고 하면서 좀 대구 경북에 있는 의원들을 통해서 좀 얘기가 들어갔다라고 보도가 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명철회라는 본인의 정치적인 부담을 짓지 않고 알아서 좀 그만둬줬으면 좋겠는데 왜 저 사람은 왜 그만두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이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나서 이제 그저께 정호영 후보자와 관련돼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나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하면서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설득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로 좀 읽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쉬워요. 그냥 지명철회 하시고 빨리 이러한 국민적인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분이 계속 후보자로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좀 정치적인 판단 미스가 아니었을까? 뭐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해주는 얘기 아닌가 싶은데 정기남 교수 그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 나는 이제 틀렸네, 글렀네, 이제 그만둬야 되는데 오히려 아니야 지금 이때가 아니고 정치적으로 이러이러한 고비들이 있으니까 또 이러이러한 거 봐가지고 이때쯤 하는 게 제일 좋으니까 그때까지는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아까 김영주 의원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그 정호영 후보자 입장에서는 뭐 개인적으로는 명예가 걸린 문제겠지만 일찌감치 그 버리는 카드 이를테면 그 실제로 언론 보도에서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만 뒷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한덕수 총리 인준이 통과가 된 뒤에 윤석열 대통령의 그 발언이 좀 관심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야당에서 저렇게까지 해주는데 나도 뭔가 이렇게 강행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보면 충분히 정호영 카드는 버리는 카드로 생각하고 있으면서 그 시기를 충분히 조율하고 있었다고도 볼 수 있겠다. 오히려 저는 지방선거가 목전에 있다는 것도 상당한 부담했을 거로 보여집니다. 당 차원에서는 모처럼 형성된 어떤 그 뭐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국정 운영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또 뭐 한덕수 총리 인준 이후에 뭐 협치 무드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이런 흐름으로 지방선거까지 쭉 끌고 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정호영 장관 후보자가 어쨌든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걸 당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형식을 받아준 거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상황을 충분히 핸들링하면서 대통령이 본인의 자진 사퇴라고 하는 형식을 끌어냈다고 볼 수 저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제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 때 이렇게 보니까 한덕수 국무총리가 딱 이렇게 앉아 있던데 그런 걸 보면서 그래 참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 국무총리였는데 저렇게 해준 거 잘했다 싶은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만약에 총리 안 시켜줬으면 그래도 왔을까? 또 그런 궁금함도 들고 그러던데요. 네. 뭐 안 시켜줬으면 사실 오기 어려우셨겠죠. 네. 그냥 개인 자격으로 올 수는 있겠죠. 개인 자격으로 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또 뭐 개인 자격으로 오면 사실은 오히려 친노에서 좀 미안한 마음
결과적으로는 뭐 그 한덕수 총리 개인에 대한 어떤 호불호는 사실은 뭐 시켜줘도 괜찮은 정도의 어떤 사감을 가졌을 겁니다. 근데 구도니까 이거 자체가 어떤 윤석열 정부하고의 구도에서 어떤 전략을 짤 거냐에 따라서 이렇게 연동돼 있고 오히려 사실 미운 틀은 뭐 한동훈 장관 후보한테 그 있었던 것이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을 텐데 아마 이제 더 그 저는 뭐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내밀하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끝으로는 뭐 말하자면 저 송영길 또 이재명 이 두 분이 좀 해주자라고 했지만 실제로 보면은 한덕수 총리는 명확하게 그 이해찬 총리가 발굴한 인물이거든요. 예. 네. 이해찬 총리가 총리 되시면서 국무조정실장으로 발탁하신 인물입니다. 그렇군요. 그때 산업연구원으로 나가 있을 때 산업연구원 원장으로 나가 있다는 거 완전히 그 다음에는 들어올 기회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정부에. 근데 기조실장, 국무조정실장으로 오셔서 실제로 저는 뭐 이해찬 총리한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오셔서 그래서 그야말로 승승장구하신 인물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당에서 윤호중 비대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몰라 이해찬 총리가 긍정적인 역할도 해. 그 사람 나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예.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요. 장성철 교수 정치 쪽에서는 확실히 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끌어주지를 못해가지고 저 여기서 평론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 좀 끌어주셨으면 좋겠네. 죄송합니다. 그동안 끌어주신 분들한테 그거 신뢰되는 말일 수 있어요. 예. 자, 이제 이렇게 일단락이 됐는데 사실 이제 윤석열 정부 성공의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가 협치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녁에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을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집무실로 초대해서 만찬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참석자를 보면 정진석 부의장을 빼고는 다 민주당 소속인데 이런 모습 일단 협치를 향한 걸음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윤희석 대변인? 그렇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그 시정연설 이후에 만찬 하자고 하셨는데 그 이제 무산됐잖아요. 여야 지도부가 다 같이 하자고 했었는데 그걸 굉장히 아쉬워하셨단 말이죠. 제 생각에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미 대통령 선거는 끝났고 5년 임기가 이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시작부터 뭔가 국회랑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하는 건 뭐 당연히 인지상정이에요. 이게 뭐 어떤 일정상의 이유로 무산됐는지 다른 이유는 모르지만 못 만났다는 것에서 아쉬움을 표시했다는 걸 보면 오늘 이제 국회의장단과의 이 만찬을 통해서라도 뭔가 국회랑 잘하고 싶다. 지금 야당하고도 굉장히 잘하고 앞으로 좀 매끄럽게 좀 하는데 도와달라. 예. 당연히 이런 의지를 필요하시겠죠. 네. 조만간 만찬 또 해야 될지 몰라요. 오늘 새로 또 국회의장단 네. 국회의장 뽑지요. 오늘 그러면은 김영주 의원 네. 민주당에서 오늘 후보자를 선출하고 오늘 바로 본회의가 열립니까? 오늘 바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오늘 열리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본회의에서 그러면 선출합니까? 예, 그래서 오늘 임기가 29일 날 끝나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하는 거겠군요.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늘 지금 10시부터 비대면 온라인 투표에 지금 돌입했습니다. 온라인으로 합니까? 왜냐하면 지방선거 때문에 대부분 아. 의원들이 지역 현장에 내려가 있기 때문에 비대면 이게 화상 그 투표죠. 이걸 10시부터 시작했고 12시 반까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12시 반에 투표가 종료되고 난 뒤에 전해숙 선출분과위원장께서 그 결과를 공표하는 방식으로 하고요. 예. 그리고 그 선출된 의장, 부의장 후보는 차기 본회의 때 우리 당의 후보로 올려져서 국회에서 선출하는 그런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4명 도전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최종 결선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1차에서 다수 득표자가 바로 선출이 됩니까? 의장, 부의장 선출 절차는 결선 투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 통상적으로는 합의에 의한 추대가 있었고 또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경선을 통해서 다수 한 표라도 더 많은 표를 확보한 그 후보자가 의장 후보나 부의장 후보가 되는 방식으로 선거는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장 뽑을 때 이렇게 당 내에서 경선한 적이 있나요? 있죠. 실제로 그 지난 그 20대 때인가요?
그 정세균 의장 후보와 문희상 의장 후보가 사실은 경선을 한 적이 있죠. 아, 그랬나요? 네. 그때 이제 뭐 그 4명의 후보가 그 이석현 뭐 부의장 그 당시에 육선 의원이었는데요. 그다음에 지금 현 의장을 하고 있는 박병석 그 의장이 그 당시에 5선이었습니다. 그 4명의 후보가 경선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하기야 정의화 의장 뽑을 때도 당 내에서 경선을 했던 것 같고 지금 민주당에서 보면 김진표, 이상민, 조정식 의원이 5선이죠. 그리고 이제 우상호 의원이 4선인데 사실 김영주 의원 지난번에 박병석 의장 선출됐을 때 김진표 의원이 후반기에는 맞는 걸로 어느 정도 내부 정리가 됐던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측면들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분위기가 갑자기 이렇게 그 후보들이 만들어지면 뭐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이 뭐 이러한 방식으로 뽑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뭐 그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누군가 이렇게 새롭게 도전하는 의사가 있으면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여지고 예. 사실은 뭐 김진표 뭐 의원님 같은 경우는 지난번 법사위 사보임 할 때만 하더라도 거의 그런 것을 전제로 뭐 거의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수대 분위기로 가기 위해서 한수를 더 뒀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이상민 의원이나 조정식 의원, 우상호 의원이 이렇게 같이 하겠다고 내미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라도 선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김 의원 보시기에 누가 유력합니까? 글쎄요, 뭐 국회라고 하는 것은 뭐 다선 그리고 연령, 경륜 이런 것들을 국회의장의 상징성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아마 김진표 의원님이 제일 그래도 과거에도 그렇게 약속 아닌 약속도 된 부분도 있고 예. 그런 부분에서 좀 앞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이상민 의원님도 훌륭하십니다만은 뭐 당에서 봤을 때는 요즘 너무 쓴소리를 많이 하셔서 그닥 그렇게 많은 표를 받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성철 교수 좀 취재해 보셨어요? 아니요, 취재는 안 해봤는데 저는 김진표 의원님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 왜냐하면 박병석 국회의장 선출될 때 여러 가지 양보하는 모습, 다음번엔 김진표 이러한 공식이 좀 성립이 됐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국회의장에 도전하는 민주당 의원분들 몇몇 분들이 상당히 개파성을 강조하면서 본인이 민주당의 국회의장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메시지를 낸 것은 상당히 부적절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의장 자리가 민주당의 대선 패배의 한을 뭐 해소하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정말 여야 대화 타협 조정을 시킬 수 있는 경험과 경륜을 가진 분들이 국회의장이 되어야 하는데 한 2분 정도는 무슨 당대표 출마하는 것처럼 상당한 진영 논리, 개파 논리에 집중하시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예. 보여집니다. 만약에 오늘 민주당에서 후보자 한 분이 선출이 되면 이분이 국회의장 되는 거는 기정사실이라고 볼 수 있나요, 장성철 교수? 아, 그럼요. 왜냐하면 국회에서 다 선출을 하지 않습니까? 선출을 하는데 무기명 투표하잖아요. 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의장 후보 안 냅니까? 원래 그게 관례입니다. 관례상. 예, 예. 다수당에서 이렇게 내가지고 네. 하는 게 관례입니다. 그걸 만약에 우리도 뭐 낸다 이렇게 되면 이제 막 복잡해지는 거군요. 아니 복잡해지지 않는 게 과연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장 낸다고 한들 예. 현실적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없잖아요. 모르니까. 다수 대화 협치 차원에서 이렇게 이번에는 민주당에서 부의장 후보를 내지만 여당에서 부의장 후보를 내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네. 정진석 의장이 늦게 부의장에 취임했잖아요. 예. 그래서 올해 말까지 12월까지 부의장직을 수행하고 다음 내년 초에 부의장 후보를 새로 내서 후보를 내서 부의장을 맡는 식으로 하기로 했다라고. 그런 전례가 있었나요, 근데? 전례가 없었지만 맞나요, 이게? 그 여당의 입장에서 아마 그런 그 안이 나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우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걸 협치 아니에요? 그게 참 국회에 지금까지 내려와졌던 예. 전통과 관례를 무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임기가 단축됐으니까 나는 좀 더 해야 되겠어. 이게 맞을까 싶어요. 전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는 뭐 큰 틀에서는 관례에 비춰본다면 적절치는 않으나 그게 또 국민의힘의 당 사정상 또 예우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또 비난받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아니 보여집니다. 이분이 만약에 윤핵관의 핵심이 아니었으면 과연 이렇게 배려를 하겠냐고요. 야당에서 이런 얘기 배려를 하지 해준다는 거 말아요, 윤석 아닙니까? 대변인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아니, 법사위원장도 여당이 그대로 한번 했었던 2년 아니었어요. 뭐 국회 관례 이런 거 다 무시되는 걸로 저는 봐요. 그냥 본인들의 입장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맞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거 얘기를 하고 이 얘기를 넘어오면 제가 할 말이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입장이 좀 곤란합니다만 부의장권에 대해서는 저도 이게 맞나 하는 의문은 갖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얼른 짚어보죠.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 4선이지 않습니까? 김영주 의원. 네. 5선이 3분이나 되고 이분들이 지금 이제 의장을 놓고 하겠다는데 4선이 내가 해볼 거야 하는 것도 상당히 파격이잖아요. 네. 이건 당 내에서 분위기가 어떤가요? 글쎄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과연 될까라는 분위기는 있습니다만은 뭐 하시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떤 사감을 가지고 너는 안 돼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또 과거 관례로 보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미리 두들겨 보는 부분, 뭐 본인이 다음에 5선이 돼서 도전할 때 조금 뭐 이렇게 그런 경험들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가져본다. 미리 이런 차원도 두들겨서 좋을 수도 있지만 네. 나중에 5선, 6선 돼 갖고 하는데 3선이 달라들면서 당신도 옛날에 그랬지 않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어쨌든 그때 3선은 안 되는 거니까. 현재 박병석 의장이 세 번째 도전 예. 의장 선거에 3번 도전해서 의장이 되셨어요. 예. 그래요. 국회의장이 국가 의전 서열 2위 아닙니까? 매우 중요한 자리인데 이제 의회 민주주의에서 그렇게 뭐 국회의원들이 뽑고 그러는 거죠. 다만 국민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의장의 역할에 대해서 좀 깊은 그런 성찰이 좀 있어야 되지 않냐 싶은데 윤혜석 대변인 국회의장의 역할 우리 좀 정립이 좀 돼야죠. 그렇습니다. 국회의장이 국가 서열 2위라는 것은 그만큼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틀 안에서 국회를 운영해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잘 보면 최근에는 국회의장 분들께서 보여주신 상당히 그 정파스러운 어떤 결정들, 행동들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국회의 권위가 더 실추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옛날에 보면은 뭐 좀 오래된 분이긴 하지만 이만섭 국회의장 그분 예. 계셨잖아요. 국회의장을 2번 하신 걸로 제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항상 야당 입장에서 얘기를 하다 물론 나중에 여당으로 되셨지만은 이렇게 올곧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분께 많이 의지하는 그런 여야 모두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접했는데 언론을 통해서 그런 정도 인정받는 분이 국회의장으로서 뭔가 국회를 리드해줘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런 분들이 안 계셔서 근데 이제 아쉽습니다. 국회의장 그 본인이 그 오랫동안 의정 활동을 통해서 존경받고 이런 분들이 이제 되는 건데 사실 국회의장의 권위는 국회의원들이 또 스스로 이렇게 좀 만들어서 세워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에 인사도 않고 올라가가지고 손가락으로 삿대질하면서 당신하고 이러면 아무리 국회의장이 그때 본인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이 그런 의장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죠. 근데 그거는 좀 반박을 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2부에서 봐. 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